안녕하세요. ADS 연구실력 부연구생 정민찬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Multi-Agent Reinforcement Framework for Optimizing Financial Trading Strategies Based on TimesNet이라는 논문으로 Multi-Agent DQL을 활용한 MADDQL이라는 주식 거래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거래 후 평가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금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거래 중 인간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백테스팅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시장의 상황이 크게 변할 경우 트레이딩 전략의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실시간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딥러닝에 기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방법론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패턴과 지식을 추출함으로써 투자 결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투자자가 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수익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및 전략 개선을 수행하며 장기적인 수익성을 목표로 수익성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합니다. 심층 강화학습에서 Q함수는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한 후 해당 전략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누적 보상을 나타냅니다. Q네트워크는 다양한 상태 행동상에 대한 Q값을 추정하여 에이전트의 최적 행동 선택 전략을 학습하도록 설계됩니다. Q네트워크 구조는 딥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핵심 요소로 모델의 최종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MLP나 CNN 등 다양한 신경망을 결합하여 Q함수의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형 모델이나 전통적 신경망에 기반한 금융 시계열 특징 추출 방법은 데이터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워 꽈적한 문제로 예측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타임즈넷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최신 특징 추출 네트워크로 새로운 다주기성 관점을 도입하여 시계열 변화를 여러 주기로 분해하고 1차원 시계열을 2차원 공간으로 변화함으로써 주기 내 그리고 주기 간 변화를 통합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의 표현으로 타임스넷 네트워크를 채택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심층 강화학습은 여러 모델 또는 에이전트가 상호학습하고 다양한 시장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강력한 기법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문제를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수의 에이전트로 구성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재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투자 프레임워크에서 학습된 에이전트들은 협업을 통해 각 프레임워크 간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타임즈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투자 방법을 선호하는 다수 에이전트의 집단 지성을 통해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새로운 다중 에이전트 심층 강화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 그리고 기타 벤치마크 알고리즘과 비교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성능 및 전반적 결과 측면에서 제안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입증합니다. 종합하면 본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NN 기반 시계열 특징 추출 네트워크인 타임스넷을 활용한 새로운 심층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모델은 심층 강화학습에 타임스넷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존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 기여점으로 서로 다른 투자 선호를 지닌 다수의 에이전트를 계층적 구조로 결합하여 전략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 결과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된 거래 전략이 단일 에이전트 기법 및 기타 벤치마크 알고리즘 대비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은 다른 대상에 효과적으로 전이하기 위해 미국 주요 3대 주가 지수를 포함하는 혼합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으로 제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일반화된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미국 개별 주식 거래 시나리오에 전이했을 때 전통적 베이스라인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 분야의 시계열 특징 추출 네트워크 연구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의 심층 강화학습 두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를 검토합니다.
금융 시계열 데이터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딥러닝 기법, 특히 심층 신경망이 개발되어 이러한 데이터에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계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주로 MLP, LSTM, CNN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연구는 CNN과 LSTM을 결합한 스탁 시퀀스 레이 컨볼루셔널 LSTM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주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금융 시계열을 보다 정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특징 변수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시장 거대 동향과 다중 시드 시리즈 같은 서로 다른 시계열 변수들을 시간 그리고 순서 특징의 전반에 걸쳐 융합했습니다. 최근에는 시계열 예측을 위해 범용적이고 모듈화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3, 4번 연구에서 우 등은 오토포머와 타임스넷이라는 두 가지 아키텍처를 제안했는데 두 가지 모두 모듈화된 구조를 갖추고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머는 오토코릴레이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디컴포지션을 방송에 사용하고 타임스넷은 타임스 블럭이라는 인셉션 모드를 통해 다주기성을 동적으로 탐지하며 변환된 2D 텐서에서 복잡한 시간 변화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모델들은 다양한 시계열 예측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금융, 경제, 공학 분야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유연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이를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모델은 사용된 전략 유형에 따라 크게 가치 기반, 정책 기반, 그리고 행동자 비평자 기반으로 분류됩니다. 가치 기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MLP, RNN, CNN 등 다양한 신경망 구조와 DQN, DDQN 등 가치 기반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최적의 트레이딩 정책을 학습하고 거래 신호 및 포지션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치 기반 심층 강화 학습 방법이 자동화된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주식 투자 전략을 강화하며 금융 투자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기반 강화 학습 방법은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정책 기반 방법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이전 연구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많은 향상된 전략을 개발해내었습니다. 또한 단위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다양한 에토크리틱 강화학습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2C, A3C, DDPG, SAC, TD3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토크리틱 기반 연구들은 위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에이전트 접근법을 나아가 연구자들은 강화학습을 다중 에이전트 시나리오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중 에이전트에 기반한 연구와 그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거래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을 강화학습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의사결정 및 학습 능력을 가진 계산 모델로서 거래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며 최적의 거래 전략과 실행 방법을 학습합니다. 환경의 상태는 가격, 거래량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이산 행동 집합에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각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별점이 주어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진 에이전트를 위해 세 가지 보상 함수를 설계합니다. 리스크 에이전트에는 리스크와 수익을 모두 고려하는 샤프 레이시오 기반 보상을 주고 리턴 에이전트에서는 중기 수익률을 고려하는 보상을 파이널 에이전트에서는 당일 수익률을 직접 반영하는 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들 보상 함수는 시점 t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RTN은 시점 t부터 향후 n일간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PT는 t일간의 종가, POST는 t일차의 포지션 정보, n은 미래 일출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주식거래 의사결정 문제를 폭넓게 다루지만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 가격은 시장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벽히 반영하며 에이전트의 거래 주문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거래 실행 시 자산은 충분히 유동적이며 모든 주문이 최종 가격에 체결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할 때만 본 연구의 결론과 결과가 타당성을 가집니다. 그림 1은 제안하는 MADDQN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선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윈도우 길이, 특징 차원을 행렬로 하는 벡터로 전처리합니다.
강하스 에이전트의 목표는 환경 상태를 설명하는 관측치 집합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높은 이득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프레임워크에서는 여러 독립 에이전트를 학습시켜 금융 트레이딩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됩니다. 이들 에이전트는 각자 학습한 투자 선호에 따라 협력적으로 거래 결정을 내리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에이전트 구조는 리스크와 수익을 모두 고려하는 리스크 에이전트와 중기 수익을 고려하는 리턴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 선호에 따르는 에이전트로 구성됩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는 WDQN 알고리즘으로 학습되며 대응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상태 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한 Q값을 생성합니다. DQN은 오프 폴리시 가치 기반 방법으로 강화학습의 상태 행동 가치 함수 근사 시 불안정한 수렴 문제를 경험 재생과 타깃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방법론을 결합해 해결합니다. 경험 재생은 최근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한 버퍼에서 무작위로 배치를 샘플링하여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낮추고 학습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로부터 생성된 3개의 Q값과 현재 상태 표현은 글로벌 상태를 구성하는 입력으로 사용되며 이는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미 추천한 정보입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이 글로벌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여 최종 에이전트 정책 네트워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트레이딩 맥락에서 각 에이전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 선호에 따라 거래 결정을 학습하고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들 개별 신호를 통합하여 전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림 2에서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 거래 전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가 나타납니다. 프레임워크는 여러 독립 에이전트로 이루어지며 각 에이전트는 특정 투자 성향을 최대화하도록 학습됩니다. 에이전트는 크게 서브 에이전트와 최종 에이전트 두 종류로 나뉘는데, 서브 에이전트는 단일 에이전트에서와 동일하게 상태를 입력받아 Q 함수를 계산해 행동을 생성합니다. 반면 최종 에이전트는 상태뿐 아니라 서브 에이전트들로부터 전달받은 Q값들도 함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로부터 얻은 Q값들을 Q1부터 Qn이라고 할 때 최종 에이전트 AF의 Q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G는 누적 부상, 스몰 af는 최종 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 세타 f는 최종 에이전트의 신경망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WDQN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학습하며 최적 정책을 생성하는데, WDQN은 딥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DQN 알고리즘의 변형으로 행동 가치의 과대 추정 문제를 해결한 기법입니다. DQN에서는 동일한 신경망을 사용해 현재 상태 행동상의 가치를 수정하고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최적이 아닌 행동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행동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WDQN은 이 문제를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로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학습을 돕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두 개의 신경망은 주 네트워크 세터와 타깃 네트워크 세터 마이너스입니다. 에이전트가 행동 A를 취할 때마다 전이 S, A, R, S 프레임을 형식화합니다. 여기서 S는 현재 상태, R은 과제별 보상 함수에 의해 계산된 보상, S 프레임은 다음 상태이며 이 전이를 바탕으로 주 네트워크 세터는 다음 행동 A max를 선택합니다. 반면 타깃 네트워크는 다음 상태와 선택된 행동에 대해 다음 계산을 통해 계산하여 보상값을 추정하고 수행합니다. 이 추정치를 이용해 WDQN 알고리즘은 시계열 차분 타깃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이는 에이전트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가치 함수를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대 누적 수익 보상의 추정값입니다. 여기서 감마는 할인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경상화법을 수행합니다. 타깃 네트워크 세타 마이너스는 주기적으로 주 네트워크 세타의 가중치를 동기화되며 학습 과정을 안정화하고 행동 가치의 과대 추정을 줄인 역할을 합니다. 제한된 서브 에이전트의 정책 네트워크는 상태 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한 Q값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림 3이 이 네트워크의 상세 아키텍처를 나타냅니다. 타임즈 네트워크는 주식 거래 문제에 특화된 시계열 특징 추출 네트워크로 4가지 블럭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풋 블럭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등의 입력 특징을 받아들입니다. 이 특징들은 텐서 형태의 BTN으로 표현되는데, B는 배치 크기, T는 윈도우 길이, N은 특징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인베딩 블럭은 입력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처리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1D 컨볼루전을 사용해 체련수를 늘린 뒤 포지셔널 인베딩 파라미터를 더하고
드로우아웃 레이어를 적용해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에서 원래 입력 채널 수는 n은 5입니다. 채널이 부족할 경우 표현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베딩 레이어로 채널 수를 m으로 확장했습니다. 윈도우 길이가 길어질수록 멀리 떨어지는 시점 간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인, 코사인 함수 기반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하여 각 값의 위치 정보를 강화합니다. 이 방법은 벡터 간 원거리 생성관계를 높이고 사인 함수의 극값적 및 인적값을 이용해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모델의 일반화 능력과 강의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 타임즈 블럭은 네트워크의 핵심 특징 추출 부분입니다. x1d를 프리의 변환을 통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한 뒤 진폭이 가장 큰 상위 k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된 주파수에 대응하는 주기를 ti라고 하는데 원본 xid는 각 ti에 따라 숫자적으로 폴드되어 2D 벡터가 되고 이를 레즈넷, 컨브넷, 모바일넷 등의 2D 비전 백본으로 처리합니다. 그 후 백본의 출력을 다시 x1d와 동일한 형태의 1D 벡터로 리쉐입한 후 프리의 변환에서 얻은 상위 k개의 진폭을 가중치로 하는 가중합을 통해서 하나의 출력 벡터로 결합합니다. 최종 출력은 잔차 구조를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의 x-id는 가중합산으로 얻은 벡터이며 잔차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깊이를 늘려도 원활히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액션 블럭은 추출된 특징을 최종 출력 형식으로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거래 문제에서 두 개의 완전 연결체를 거쳐 바이, 셀, 홀드 세 가지 행동에 대한 Q값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입력 특징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타임즈넷은 주식 거래 데이터를 위한 강력한 시계열 특징 추출 도구로서 위 네 가지 블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장 변화 예측 및 최적 행동 선택을 지원합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와 서브 에이전트들의 정책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봅니다. 본 논문에서 로컬 연결성과 가중치 공유를 활용한 컨볼루전 신경모양을 사용하여 과적합을 줄이는 동시에 공유 가중치를 통해 네트워크 파라미터 수를 최적화합니다. 따라서 멀티스케일 CNN을 최종 에이전트의 상태행동 함수 근사에 활용합니다. 멀티스케일 CNN은 4가지 주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사와 같습니다. 먼저 인풋 블록은 일간 시계열 정보인 시고저종 거래량과 서브 에이전트들의 Q값이 입력됩니다. 멀티스케일 블록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3개의 모듈로 이루어집니다. 세 모듈에서 생성된 특징 맵은 합쳐서 총 8채널의 2D 피처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통상 3일,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고정된 시간 스케일이 중요 지표로 활용되므로 이처럼 다양한 스케일 피터를 적용합니다. 백본 블록은 정통적인 3x3 합성곱, 배치 정지화, 활성화 함수 플링 레이어, 그리고 어텐션 모드를 포함한 심층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고차원 특징을 수출합니다. 액션 블록은 멀티스케일 블록에서 생성된 특징 맵을 받아 최종 출력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2개의 완전 연결체를 거쳐 3가지 행동에 대한 Q값을 생성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주된 목적은 시장 환경에서 최종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할 때의 가치 함수인 세타하 QSA를 계산하는 것이며 세타는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와 편향을 나타냅니다. 제한된 MADDQ에는 특정 투자 성향을 지닌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최종 에이전트가 궁극적인 거래 전략을 생성하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요 목표는 여러 에이전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단독 에이전트보다 더 우수한 금융 트레이딩 성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집합은 A로 표현되며 각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투자 성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수 J가 증가할수록 거래 전략은 더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계층적 피드백 전이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투자 성향 에이전트의 지식과 경험을 글로벌 관점의 최종 에이전트로 전이함으로써 슈퍼 인텔리전스 거래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제한된 프레임워크는 특정 유형이나 수익 서브 에이전트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보상함수, 네트워크 구조, 서브 에이전트 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학습 전체는 알고리즘 1과 같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에서 윈도우 길이에 해당되는 시장 특징 시퀀스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거래 이벤트의 초기 상태를 생성합니다. 다음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신에게 해당된 투자 성향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환경 상태에 기반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들의 전략과 현재 환경 상태를 입력받아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습니다. 거래 과정이 종료되면 모든 시장 상태와 거래 행동 데이터를 사용해 각 전략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며 거래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 지역을 대표하는 5개의 주가지수와 미국의 4가지 종목이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은 금융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지표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장 역학을 포착하고 제한보대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간 시계열 정보를 포함하며 각 시계열은 시고, 저종, 거래량, 오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5는 각 주가지수의 종가 추이, 그림 6은 각 개별 주식의 종가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렌지색 구간은 학습 데이터를, 파란색 구간은 평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평가 구간을 합친 전체 데이터를 정규화하였으며 다음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x의 t는 시점 t의 정규화된 값, 뮤, 시그마는 학습 구간 데이터의 샘플 평균 및 샘플 표준 편차입니다. 또한 제한된 MADDQN 전략은 다음과 같은 비교 전략들과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거래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 독립 에이전트별로 튜닝된 하이퍼 파라미터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층 강화 학습 결과는 대체로 높은 확률적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각 에이전트는 학습 수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에피소드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전트의 학습 상태 측정을 위해 누적 보상을 활용하였습니다. 누적 보상은 에이전트가 하나의 전체 경로에서 얻은 보상의 합이며 이 값이 여러 연속 에피소드에 걸쳐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이후 에피소드에서도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 없이 일정할 때 학습이 수렴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림 7은 5개 데이터셋에서 학습 중인 리스크, 리턴, 파이널, 세 에이전트의 누적 보상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각 에이전트의 누적 보상이 10에서 15 에피소드 이후로 급격한 등락 없이 안정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앞서 말했던 그 벤치마크 전략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림 8부터 12는 5개의 데이터셋에서 벤치마크 전략과 제한 방법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단일 에이전트인 리스크 에이전트 및 리턴 에이전트보다 누적 수익률 면에서 항상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벤치마크 전략과 비교할 때도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종 에이전트가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표 2에서는 누적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최대 낙폭 비율, 샤프 비율 등 모든 방법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외에도 최대 낙폭 비율 MDD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리스크 에이전트는 샤프 비율을 보상함수로 사용하여 리스크와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리턴 에이전트는 수익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리스크 에이전트가 리턴 에이전트보다 MDD가 작아야 되는데 표 2를 보면 이 가정이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리스크 에이전트의 MDD가 항상 리턴 에이전트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종 에이전트는 리스크 에이전트와 리턴 에이전트의 Q값을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MDD가 두 에이전트 중 더 작은 쪽이거나 그 중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한된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 최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성능을 달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3은 리스크 에이전트와 최종 에이전트의 성과를 5개 데이터셋에서 비교한 누적 수익률 추세를 나타냅니다. 모든 테스트 결과에서 최종 에이전트는 리스크 에이전트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리스크 에이전트의 누적 수익률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 고수가 나타납니다. FCHI 데이터셋에서 다소 등락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데이터셋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리스크 에이전트의 보상함수가 위험 회피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리스크 에이전트의 거래 결정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림 13에서 보이듯 급격한 하락 없이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윗 페이지의 표 2에서도 최종 에이전트의 최대 낙폭 비율 MDD가 리스크 에이전트보다 항상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또한 그림 13에서는 리턴 에이전트와 최종 에이전트의 성과를 동일한 5개 데이터셋에서 비교한 누적 수익률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테스트에서 최종 에이전트가 리턴 에이전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리턴 에이전트의 누적 수익률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HSI 데이터셋의 경우 약 300일 차에 누적 수익률이 50%까지 급등하였으나 400일 차 이후에는 급락하여 20% 근처로 내려간 뒤 다소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리턴 에이전트의 보상 함수가 장기 수익만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리턴 에이전트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수익률 상승 속도를 높이면서도 급격한 하락은 피했습니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더 빠른 상승 곡선을 보이되 큰 낙폭 없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유지합니다. 표 2의 MDD 항목에서도 리턴 에이전트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종 에이전트보다 항상 높거나 유사한 MDD 값을 기록한 것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 그림 14에서 18은 5개 데이터셋에서 새 에이전트가 수행한 거래 행동이 표시되어 있으며 가격 차트 위에 롱, 숏, 홀드 신호가 마킹되어 있습니다. 확대된 차트 구간을 보면 동일한 거래 일수 기준으로 리스크 에이전트가 가장 많은 거래 행동을 취한 반면 리턴 에이전트는 가장 적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는 리스크 에이전트의 보상 함수인 샤프 비율이 현실 회피를 장려하며 잠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잦은 매매를 유도한 결과입니다. 리턴 에이전트는 장기 수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덜 빈번한 매매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종 에이전트는 이 두 에이전트의 전략을 결합하여 리턴 에이전트보다는 많은 행동을 그리고 리스크 에이전트보다는 더 적은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익과 리스크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두 서브 에이전트가 제시한 조언을 받아들여 더 우수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림 14의 확대 구간에서 주가가 저점을 기록할 때 리턴 에이전트는 롱을 선택하고 반면 리스크 에이전트는 홀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두 에이전트의 판단을 비교해 리턴 에이전트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같은 날 매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양쪽 에이전트가 모두 매도를 선택하였으나 리스크 에이전트의 판단이 더욱 현명해 보였기 때문에 최종 에이전트도 이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종 에이전트가 항상 서브 에이전트의 판단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체 판단으로 거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림 15의 확대 구간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두 서브 에이전트 모두 이미 며칠간 숏 포지션을 잡았으므로 홀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숏을 유지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최종 에이전트는 두 에이전트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숏을 실행했습니다. 비록 최종 에이전트의 결정이 항상 거시적 관점에서 최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들 결정은 적어도 서브 에이전트 2명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본 실험에서 제안된 방법을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리스크, 리턴, 파이널 에이전트를 여러 벤치마크 전략들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누적 수익 관점에서는 최종 에이전트는 리스크 에이전트 그리고 리턴 에이전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누적 수익 곡선 역시 급격한 하락 없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거래 의사결정 관점에서 파이널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의 조언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우수한 선택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서브 에이전트의 결정이 부적절했을 경우에는 자체 판단을 통해 상황에 맞는 더 나은 거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동 빈도 및 보상함수 부합성 관점에서 볼 때 세 에이전트가 동일한 거래 기간 동안에 수행한 행동 빈도는 각자의 보상함수 특성과 일치하였습니다. 리스크 에이전트는 잦은 거래, 리턴은 드문 거래, 최종 에이전트는 그 중간 수준의 거래 빈도를 보여 이론적 기대와 잘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대비 성과 관점에서 벤치마크 전략들과 비교했을 때도 최종 에이전트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3가지 주요 주가지수의 여러 자산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으며 이 데이터셋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훈련셋은 단일 주가지수가 아닌 앞서 언급한 3가지 지수를 혼합한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으며 테스트셋은 DJI, IXIC, SP500 등이 아닌 미국 개별 주식 4종으로 변경하여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대부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리플레이 버퍼 크기만 1000에서 만으로 늘렸습니다. 모델의 훈련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각 에이전트는 100회 반복 학습을 거친 후 수렴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골라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은 그림 19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혼합 데이터셋에서 제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에이전트 테스트 결과를 이전과 같은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림 20에서 23은 4개의 데이터셋에서 베이스라인들과 누적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표 3에서는 누적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최대 낙폭 비율, NDD, 샤프 비율 등 모든 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셋에서
최종 에이전트의 누적 수익률이 모든 기준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구글 데이터셋에서는 최종 에이전트가 DQM 바닐라에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셋에서는 최종 에이전트가 셀앤홀드 전략 및 DQM 바닐라 대비 약간 뒤처졌습니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성과 지표 중 하나는 최대 낙폭 MDD입니다. 이전 실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완화하는 최종 에이전트의 특성이 상세히 입증되었는데 표 3을 보면 절반의 경우에서 최종 에이전트의 MDD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 방법이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보이며 앞선 실험에서 정립된 이론적 특성을 충족시킴을 시사합니다. 그림 24부터 27은 테스트 과정에서 최종 에이전트가 내린 거래 결정을 분석한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셋에서 최종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을 주가 추세 차트에 표시한 것으로 에이전트가 가격 변동에 따라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판단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의 확대된 그림을 보면 주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 최종 에이전트는 곧 이어질 하락 추세를 예측하고 즉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후 주가가 거의 저점으로 떨어진 뒤에는 다시 롱 포지션, 매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계정들은 뒤이은 장기간 상승장에서 모두 몰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에이전트는 향후 가격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림 27을 보면 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일 때 에이전트는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이후 20일간 추가 매매를 자제하였습니다. 이는 가격 추세를 예리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유연한 M&A DDQN 프레임워크 개발, 첨단 CDR 모델 적용, 포괄적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금융거래 에이전트가 시장 역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에 입각한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뛰어난 수련 특성입니다. 제한 프레임워크의 에이전트들은 훈련 과정에서 뛰어난 수렴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 데이터의 노이즈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함을 나타내며 복잡한 금융 역학을 다루는 데 있어 강인함을 인증합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한 성능 향상입니다. 5가지 주가 지수에 대해 훈련 및 테스트 단계에서 제한 프레임워크는 앞서 언급한 베이스라인 대비 모든 지표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 내 모든 에이전트는 각자의 보상 함수에 부합하는 거래 전략을 수행하며 이론적 기반에 충실하면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가지는데 혼합 데이터셋에서 훈련된 최종 에이전트는 다양한 개별 종목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학습 내용을 다른 기초 자산에서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일반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혼합 데이터셋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최종 에이전트의 거래 결정이 항상 최적은 아닙니다. 이에는 리플레이 버퍼 크기, 학습률, 할인율 등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로 최적화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위험 회피와 중기 수익에 초점을 둔 2개의 하위 에이전트를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거래 성향을 반영한 다수의 하위 에이전트를 통합하여 프레임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최종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이 더욱 최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